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양대 지수 이 시각 현재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시초가에서는 사실 크게 하락이 아니었고요. 약보합에서 지금 낙폭을 코스닥이 좀 더 늘려놓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반등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양호하고요. 2차 전지 제약 혼조 양상인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 진짜 나스닥도,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도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냥 옆으로 일자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분봉으로 놓고 보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장 특별한 거 없었고요. 나스닥 시장은 흘렀고, 그 다음에 다우가 어제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도 그닥 그렇게 세지는 않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유명한 또 일종의 눈치 보기예요. 다만 한 10,000번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좀 자주 얘기합니다. 해외 시장은 신고가는 신고가지만은 다소간에 좀 뭔가 좀 냄새가 나는 신고가. 그죠? 여기서는 세게 치고 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소외받은 것 때문에, 그죠? 소외받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분만 있으면 요쪽으로 팍 치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자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죽는 차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차별화가 나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종복이가 좀 그걸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미국장이 지표가 좀 나오는데 그렇게 지표가 또 위험하게 예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고용이 지금 보시면은 ADP도 보면 이거보다는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죠. 고용 쪽이요. 그리고 파웰 의장도 저 부분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오늘 구인도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요점이에요. 오늘장 특징은 특별한 건 없고, 해외 시장 다우 반등, 나스닥 눈치 보기 정도 특별한 거 없었고, 근데 미국장도, 요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미국장도요, 최근에, 이쪽 시가총액보다는 대신 신고가는 다 뚫어놨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 다음에 슬라도 원래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엔비디아서부터 이쪽 빅테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미국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못 올라간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가지고 좀 섭섭한 건 있지만은 뭘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동이 좀 안 돼요. 리튬 아메리카가 어제 폭등했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리튬 관련주는 여러분들한테 추종하려면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9월달, 10월달 쪽으로 올 때. 리튬 아메리카 같은 이런 소형주들, 그 다음에 알버말도 요새 차트 돌아섰어요. 그죠? 예, 근데 알버말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세지는 않지만은 미국도 요새 요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쪽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특별하게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눈치 보기. 그죠?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섹터별 종목 강세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밀릴 때는 밀려서 걱정. 그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좀 거시기. 요런 느낌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저 정도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수가 플러스가 나는데 그동안에 이종복이가 가끔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강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쪽이 뭐 자동차서부터 제약 뭐 등등 이런 거 좀 얘기했었는데 그쪽이 좀 약한 것이 이제 오늘장 특징이고요. 이게 지수가 세게 가지 못해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수가 세게 가지 못해서 이런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방산인데 에너지도 지금 두산 에너빌러리는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장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게 3,199명, 3,333명 그 다음에 지난주 랭킹쇼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어떻게 보느냐 뭐 얘기했던 건데 에너지 관련주는 양쪽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매수세가 좀 붙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의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화 시스템, 방산 쪽도 오늘 움직임이 양호한데 이 종목은 요 한화 시스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3,199명 왔을 때 좀 했었어요.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강하고 하이닉스 약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좀 혼조 국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은 좀 밀리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로다가 다시 원전이나 방산 뭐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또 한마디 좀 이건 이제 한마디 하는 것도 나도 지쳤다 진짜 그죠? 오늘 또 이제 근데 이게 원래 때가 요 때가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스럽게 미루려고 레포트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오늘 LG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 안 좋은 게 나오면서 이제 같이 목표가까지 또 이렇게 대신 이제 지금은 어느 쪽은 목표가를 내리는 쪽이 있고요. 어느 쪽은 그나마 그죠? 유지하는 쪽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원래 오늘 2차 전지가 실적 이 얘기 안 나오고 이랬으면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쯤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목표가에 관한 의견까지 같이 나오면서 또 그죠? 요게 지금 마지막이기를 아마도 마지막일 확률이 높아요. 2차 전지가 좀 혼조 국면에 약하고 근데 그 2차 전지 속에서도 양호한 거는 있어요, 여러분. 덜 빠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세 패턴상 LG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원래 눌릴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저런 기사 나올 때는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 매수 기회니까 이런 게 2차 전지 그렇고 제약주도 보다시피 오늘 유한양행 이제 좀 흐르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은 흐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버티는 힘이 좀 있듯이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혼조 국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드리면은 2차 전지는 어제 세게 올라간 거에 따른 눌림목이 조금은 세게 나오는 감은 있으나 또다시 실적 안 좋은 거 노출되고 그다음에 목표가 하향 또 나오면서 조금 더 생각보다는 한 1, 2%는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제끼면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눈치 보기 창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한 흐름을 보이고 나서는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도 받고요. 또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이런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쪽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모두 혼조 양상을 띠는 가운데 그 틈새를 타고 에너지주, 방산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350 돌파, 347 돌파 얘기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다 방향성을 나오긴 나오는데 요럴 때 미국이 같이 밀려주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되게 좋은 얘기를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350 돌파, 347 지지 체크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세 패턴의 중요성 3라고 해갖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역사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종복이가, 이거 되게 센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미스터 진단 이런 데서 시청자 공약하고 날것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러분 증권 방송하기 전에 파생 방송만 7년 이상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방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상방을 얘기해서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를 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조건 아랫방향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도 그런 얘기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저 이토마토에 배워야 산다라고 할 때 플라타나스 나무 떨어지는 쪽 얘기하는 게 그 낙엽이 떨어지는 쪽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1월 달은 장이 폭락을 하거나 약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조금 더 밀리는 게 원래 훨씬 더 좋았던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밀리면 주가가 반등도 세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뭐 세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이 340 초반 정도, 340 초반이나 338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아마. 요거까지가 남아있는 게 지금 뒤가 꿀인 거예요, 지금 종목들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지금 보면 작년도도 10월 말 때까지 조정받았다가 11월 달에 폭등 나왔죠. 그 다음에 재작년도도 9월 말 10월 달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11월 달로 여기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로 가면서 장이 양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파생 방송하면서 내가 11월 달만 되면 이거 파생 전문가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11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쪽도 11월 달은 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죠. 요게 지금 반영이 돼갖고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 중에 이종복이가 특히 여러분들한테 좀 경계하라, 뭐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해줄 때도 꼭대기에 있는 것들, 4-5배 올라간 것들, 물론 걔들이 좋으니까 잘 간 거거든요. 그런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팍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보통 연말 연초에는 종목장이 펼쳐지거나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거나 정배열이어도 이격이 없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조금 늦게 움직인다고 정의하지 말고 한번 잘 노려보세요, 여러분. 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11월 달 쪽에 갔을 때 이 확 걷어들이는 쪽을 내가 지금 먼저 뿌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가장 완벽한 게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주도 이격 좁히면 괜찮을 수 있는데 반도체가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 또 가장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쪽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이격을 줄인 정배열 차트의 제약바이오주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10월, 11월 장세의 특징까지 짚어주시면서 전략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